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들은 사용 허가가 나기 전부터 선구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백신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을 받아 공급될 전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 두 개 백신 약 4천만의 투여분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미국에서 백신 승인이 나기도 전부터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먼저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나 급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구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일본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죠.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백신 총 3억 3천만 도즈를 구했지만 아직 한국은 확보하지도 못했다며 결국 일본에게 완패했고 자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명 언론에서 이런 일본의 착각을 깨버리는 보도를 전해 큰 충격을 받아 그 높아진 코가 다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지 시각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서두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보도했죠.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의 보건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물론 현재 한국도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5일 연속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남미 국가들에 비해 당장 백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죠. 심지어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을 서두르게 되면 그만큼 백신 값을 비싸게 치러야 하는데요. 이에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나 백신을 대량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들에서 백신이 효과를 거두는지 확인한 뒤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아직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백신에 대한 효능은 확실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단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유효성만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유효성과 예방 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을 저희 이상스쿨이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유효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100명 중 진짜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0명이라면 10%는 백신을 맞고도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때 백신의 유효성은 90%로 추정되죠. 즉 유효성이란 미래적인 개념으로 아직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실제 백신을 써보고 확인됐을 때 쓰는 개념이 예방 효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백신을 썼을 때 예방 효과는 유효성보다 다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졌다는 것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의 중요한 디테일인 위험 연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유효성은 아직 데이터가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영국 BBC를 포함한 몇몇 외신들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신에서도 한국은 상황이 심각한 미국, 유럽, 일본과 다르게 백신에 대한 지금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국이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 상태로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다른 제약회사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2,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의 계약을 독촉하는 상황인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서둘러 달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개별 기업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천만 명분이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청문회에서도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백신을 얻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우리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한국에서 어떤 백신이 사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긴급하게 백신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철저하게 검증된 백신을 사용하겠다는 나라가 현재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한국이 사용하는 백신은 그 자체로 신뢰도가 높아져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 하면 신뢰가 된 거죠. 심지어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는 일정 물량을 공급받는 관행이 있어 한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백신 물량을 생산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급하게 입도 선매를 한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차례로 투약량을 조절할 경우 당초 알려졌던 70%의 유효성을 크게 넘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믿는 구석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거기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비교해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쉽다는 장점도 있죠. 결국 이번엔 한국을 뛰어넘었겠지 하며 기대를 했던 일본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상황과 판단이 자신들이 감히 할 수 없던 것이기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백신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치료제가 필요하죠. 일례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백신이 나왔음에도 신종플루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람은 막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온 이후에야 종식이 됐죠.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진정한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 역시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치료제 개발에서 바이오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죠. 벌써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바이오 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미국 일라이릴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물량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부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확진자 순위는 전 세계 92위로 내려왔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잘 방어하고 있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코로나 대처에 있어 앞서 나간다며 자화자찬하다 결국 5일 연속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기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